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빠른 FDA 허가 예상하고요. 임상 3상 1분기에 끝나고 고용함이 이상이고요. 단독하고 병용 모두 적용되고요. 익수다에서 진행하는 결과 1분기면 나올 것 같아요. 이 칸터테시 경쟁사 대비 데이터가 우월하다는 겁니다. 프라투 ADC 파이프라인 LCB84 내년에 얀센이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 보고 독점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84가.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델수테칸. 이거와 병용요법으로 1차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LCB14나 LCB84는 1조 5천억에서 2조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받아야 맞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 LCB71 ROR1 ADC 타겟. 요거는 12월 달에 비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증으로 ASH 학회에서 1비상 발표 예정이고 내년 1분기만 임상 데이터 결과 다 나올 거다. 머크의 베도틴 이상과 병용요법이 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LCB71이 후발 주자로 더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다. 저는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번에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160개 넘게 댓글이 달리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 2차전지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상당히 높은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댓글을 열정적으로 달아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좀 영향력이 있어서 미래의 목표는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텍의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의 김용주 대표님, 바이오의 이상원 대표님,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님, 지금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의 엄기천 대표님, LG화학의 신학수 부회장님, 이런 분들 진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 모셔서 실제 비즈니스 스토리, 그분들의 CEO 스토리 들어보는 게 너무나 꿈이고요. 좀 장기적인 목표는 채널이 좀 커져가지고 제가 2차전지 산업을 너무 좋아하지만 2차전지 산업에 포커스 내지 않고 전 섹터, 바이오 섹터, 조선 섹터, 원전 sek터, 방산 섹터, 그 섹터들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부장 밸류체인들, 소재, 부품, 장비 밸류체인들 회사들의 CEO분들 얘기들. CEO분이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기 현업에서 생생하게 비즈니스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 너무 모시고 싶고, 두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 유효 인력이 너무 아깝거든요. 이분들하고 아주 큰 커뮤니티, 그분들을 일종의 고문으로 모셔서 그분들하고의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좀 더 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고요. 오늘 3프로TV의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게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테슬라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다. 지금 500불이 좀 안 되는데 2030년 정도 되면 테슬라는 2600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 가치의 핵심은 테슬라가 가진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 지금 테슬라가 2600달러로 가는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은 2030년까지 굉장히 큰 장기 로드맵으로 성장할 겁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거랑 주가가 반영하는 거랑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주가가 먼저 훨씬 더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 투자의 가장 최선두권에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이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 봤을 때 전기차가 앞으로 갈 메가 트렌드의 대세임은 분명하다. 전기차 업체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 동바, 장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탑티어임에는 분명하니까 중장기 성장하는 로드맵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겪겠지만 분명히 전기차 업체 성장성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가 멀티오믹스, 유전자 관련된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넓힐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치료제 하면 아직 상당히 워낙 우리나라 바이오텍은 지금의 포커스는 ADC, 항체약물 접합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유전자 치료제 아직 미개척 분야긴 한데 이 부분 상당히 커질 거로 보면 유전자 치료제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바이오에 대한 성장성을 상당히 높게 봤고요. 바이오가 앞으로 굉장히 캐시우드 내에서도 큰 폭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할 거로 봤을 때 바이오의 성장성도 역시나 밝다. 매우 미래가 밝다. 주말에 AI
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 로보택시, 바이오, 유전자 치료 이쪽으로 시간 나실 때 훈훈한 주식 너무나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이 손품을 파셔서 직접적으로 좀 검색을 키워드를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멀티옵 믹스, 자율주행, 로보택시, 테슬라 검색어 넣으셔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그걸 나름대로 또 정리하시다 보면 또 거기서 좋은 신성장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런 작업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작업을 해서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개가 넘는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도 들고, 제가 다른 채널 나가는 거 엄청 줄였거든요. 다른 채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해야겠다. 조회수 안 나온다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묵묵히 제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조회수든 구독자 수로든 인정받는 시기가 전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전기차가 자율주행의 큰 시대의 흐름에 가장 필수적인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건데 주가는 선반영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려서 오히려 뒤늦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얘기해서든 꼭 리스크 요인, 구독자분들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꼭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투자 판단에 시계추가 너무 긍정적인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평형을 유지하도록 말씀드리는데 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이 역시 좋았습니다. 기관 수급은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자재로. 다만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은 기관 쪽은 수급은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파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등이 주가가 15% 가까이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2차전지가 갑자기 다시 100%, 200% 가겠거니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점검해 나가야 될다고 보고 있고, 또 2차전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약바이오 가장 좋아하는 3인방이고 앞으로 가장 빅바이오텍으로 커갈 수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모두 기간 순매도 순위 1등부터 3등까지를 나란히 차지하면서 상당히 조금 이게 연속성이 이어질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어제 바로 기간 순매수 종목의 상위로 올라오면서 일단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는 저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누군가지만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미 전통 제약사보다 그 가치를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워들하고 기술 이전 받는 거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도 한 표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 빅바이오텍으로 커질 겁니다. 바이오 회사분들 더 많이 만나 뵙고 싶고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에 꼭 담고 싶습니다. 바이오 회사들 사실은 ABL 바이오 빼고는 평균치가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ABL 바이오도 많이 내려왔어요. 딱 24% 정도 하락했고, 리가켄 바이오 고점에서 23% 하락했고, 알테오젠 역시도 고점에서 22% 하락하면서 이 3대 바이오텍이 고점에서 20% 이상 내려오면서 이거 추세가 꺾인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미리 계속 바이오텍의 회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테오젠도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어서 42%,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딱 20%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왔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보다 제 개인적인 기준 참고만 하세요. 리가켄바이오가 여전히 탑픽입니다. 리가켄바이오랑 ABL바이오가 지금 시총 5조대인데요. 이 둘의 순위 격차도 상당히 재밌어요. 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될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 BM도 코스피로 이전될 겁니다.
코스닥 1등 새롭게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건데 그 후보군의 비만 치료제의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새롭게 코스닥 시장 대장주 1등 후보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떠나고 코스닥에서 알테오젠도 떠나면 코스닥 시장 1등을 누가 차지할 거냐. 또 여기에는 현재 5등을 차지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주구장창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로봇주 투자를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전통 제약주 딸에서는 한미약품을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행히도 한미약품 영상 올려드렸는데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한미약품 영상 꼭 봐주세요. 한미약품도 24%대, 여전히 고점 최고점에서는 50% 넘게 빠진 수준입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 HK이노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HK이노엔이 30%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유진, 교보, 삼성, 미래, IM, LS, 메리츠, 다올, 유아타, 현대차, SK, DS, 한국 IR, 신한, 키움, 한투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2025 에스모는 어땠나요? 에스모는 유럽 종양 학회입니다. 미국의 아스코와 더불어서 세계 종양 학회 중에 암학회 중에 탑3입니다. 네, 여기서도 역시나 ADC, 항체약물 접합체가 가장 부각받았습니다. 두 번째, 면역 항암제의 재편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ADC 관련된 발표가 전체 발표의 20%를 최초로 초과했습니다. 항체약물 접합체 ADC에 대한 폭풍 관심, 그 얘기는 리가켄바이오가 앞으로 글로벌 빅바이오텍으로 커갈 수 있는 터전은 이미 마련됐고 그 터전이 점점 더 레벨업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면역 항암제 치료에서도 ABL바이오의 이중항체가 차세대 면역 플랫폼으로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밀의학과 임상시험의 디스터라 데이터를 해가지고 임상 데이터에 AI를 접목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캠퍼스 A, 우리나라의 루닉 같은 회사들 잘 될 수밖에 없겠다. 20%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초과됐습니다. 특히나 유럽 종양학회에서 아시아 발표가 30%를 차지하면서 역대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아시아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고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온 건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9%나 차지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글로벌 대표 ADC 항체약물 접합체 바이오텍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차별화된 플랫폼과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 하고의 26년 데이터에 대한 발표가 상반기 안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ADC 사이클의 가장 핵심 수혜로 바이오가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모아에서 또 추가적으로 방사선 리간드가 정밀치료의 병용요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리간드 치료제, 한국은 에스모에서 리가캠과 ABL바이오, 루니, 보로노이, SD큐브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DC 치료제는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까요? ADC 치료제는 2025년에 최초 7빌리언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요. 2030년에는 최소 16에서 많게 보는 데는 30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에스모에서 항체약물 접합체 발표 내용이 면역 항암제를 초과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치료가 항암 치료에서 조기 1차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주변기 치료제로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1차 치료제, 2, 3차에서 병용요법으로 확산세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N2가 조기 유방암 확장 치료제 대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체약물 접합체 ADC 치료제 N2가 25년도에 40빌리언 달러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드섹과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도 ADC 치료제가 수술 전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파드섹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매출 증가로 ADC 치료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트루데비 1차 치료제가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긍정적 데이터를 발표했고요. 트루데비 1차 치료제가 이 아스코에서 바로 이 무진행 생존기간을 우월한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에스모에서 다트로의 치료제도 부각됐고요. 리가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역시나 내년에 임상 데이터 결과가 몰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LCB84가 임상 2상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모에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임상 2상 LCB84 마일스톤은 최소 200밀리언 달러 이상의 마일스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개의 AC, 면역 항암제 LCB39가 테스트 물질로 글로벌 임상 1상 역시도 내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년에 LCB39에 대한 가치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신약 후보 물질로 스팅 어거니스트 타겟의 LCB39가 글로벌 1상이 내년에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리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LCB84가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데요. 바로 트럽2 ADC입니다. 트럽2 후보 물질 대상으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트로델비가 올해 2분기에 발표가 났는데 경쟁사 트로델비에 대비해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스모 2025에서 역시나 경쟁사 다토 데루스텍 약물 물질이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경쟁사 데이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사가 어떤 양점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토 데루스테칸의 임상 관련된 게 바로 트로피아 브리스톨 공인데요. 여기서 무진행 생존 기간과 객관적 반응률 모두 좋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냈고요. 경쟁사 머크의 MK2870 파이프라인이 다수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여기 머크의 2870이 27년 FDA 승인 목표입니다. LCB84가 27년 똑같이 임상 2상 완료된 다음에 가속 승인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CB84와 머크의 경쟁 MK2870의 시간 격차는 약 6개월 안짝입니다. LCB71은 공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성숙도에 따라 기술 이전이 더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크의 경쟁사 MK2140에 앞서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안정성 측면에서 머크의 2140보다 LCB71이 안정성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지만 효과를 안정성 데이터에서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시스톤 제약이 글로벌 임상 확장 전략을 작년 말부터 개시하고 있습니다. ICHOP 병용요법으로 임상에 진입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미국 혈액암 박치에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 예정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머크의 MK2140 데이터 대비 우월한 결과를 발표할 시 2026년 말이나 27년도에 LCB71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가캠의 플랫폼의 가치와 확장성은 어떤가요? 빅파마한테 이미 개발된 블록버스터 약을 매출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의 SC제형 플랫폼이 특허를 연장시켜서 6년 이상의 매출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고성장이 예상되는 다양한 적응증과 모달리티 내에 파이프라인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국내 플랫폼이 리가캠의 대표적인 콘주얼 플랫폼이 향후 확장성이 ADC 시장 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내성 문제,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링커와 페이로드 국내 탑티어 기술력으로 실제 임상 결과를 통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LCB84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랑 공동 개발 중에 있고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얀센이 이 이상 결과 보고 바로 단독 옵션으로 진행할 행사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트럽2 시장을 점유하는 트로델비와 다트로웨이. 자, 한번 찾아보세요. 트로델비는 어디 빅파마가 만드는 약인지, 다트로웨이는 어디 빅파마가 만드는 약인지. 여기 대비해서 안정성과 유효성 모두 뛰어난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바로 LCB84가. 그래도 ADC 모달리티가 안정성 개선 플러스 바로 기존의 약의 내성 문제를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ADC 모달리티가 급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LCB84가 N2를 투약한 환자 대상으로 완전 관찰을 했고요. 링커와 페이로드 모두 강점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에 입증된 항체를 가지고 개선된 링커나 페이로드를 사용하면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한 바이오베스트, 리가켄 바이오만의 바이오베스트 전략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와 병용요법 또는 단독요법을 쓰면서 항체 페이로드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링커 모두 항체 페이로드 링커 모두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이 콘주얼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글로벌 탑티어로 입증받고 있습니다. ADC의 원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의 원리는 항체가 항원에 결합해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항체 약물 접체가 분해되면서 페이로드 약물 전달 물질을 방출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전입니다. 리가캠의 링커가 경쟁사 대비 톡신의 방출량이 약 2배 넘게 혈중의 안정성과 암세포 특이적으로 방출하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드셉과 키트루다, 전이성, 요로 상피암 1차에 쓰이고 있고요. 폴리비 같은 경우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폴리비 같은 경우는 리투시막 많이 들어보셨죠? 셀트리온이라는 그 병용요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일로로타그, 요거는 CD33 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쓰이는 마일로타그와 병용요법으로 ADC가 대체하고 있다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초기 치료제, 1차 치료제로 ADC가 확장이 폭증하고 있다. 기존 ADC가 내성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캄토테신 계열 페이로드가 내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 캄토테신 계열 페이로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포1 계열의 페이로드가 급증할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쓸 건데, 이 캄토테신 계열의 페이로드 내성 문제 때문에 노블 타겟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LCB84와 LCB14가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메인 파이프라인 대비 후속 주자지만, 이 빅파마가 사용하는 기존 약물과 다른 페이로드를 사용하고 있죠. LCB84와 LCB14 모두 이 대표적으로 N2 투약 경험이 있는 내성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제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고요. 컨트롤 플랫폼이 안정성 높은 링커와 페이로드, 링커의 높은 결합력, 종양 특이적 분리로 ADC의 큰 과제인 부작용을 계속 이 컨트롤 플랫폼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검증된 항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선된 링크와 페이로드 교체만으로도 내성 시장이나 후속 치료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고요. 특허가 만료된 기존 타겟으로 바이오베스트 전략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유효한 전략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CB14는 중국에서 임상 3상 포순제약이 연말에 완료되고요. 유방암 적응증 2차 치료제로 승인 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1A상은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고요. N2 치력 이력 환자 중에 완전간에 관찰이 나왔고, LCB84 역시도 임상 2상이 내년 초에 1상 결과, 1비상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2상 진입 예정이고요. 2상까지 공동개발 유치한 얀센의 내년 2상 결과 나오면 독점계약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26년 초 임상 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여전히 리가캠은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합친 패키지 딜 체결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CB14는 중국 내에서 유방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내년에 바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상업 허가 목표를 삼고 있고, LCB14 같은 경우는 고용암 이상 치료제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방암 임상 1상 결과로 3차 치료제로 승인 허가를 받고, 3상 결과로 2차 치료제 승인 허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일 페이로드 브랜랩 대비해서 안독성에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질적 부작용인 호중고 감소증도 기존의 수 대비 크게 개선된 리가캠 파이프라인이 우월한 데이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LCB71은 ROR1 항체 타겟으로, 요거는 재미난 건 LCB71이 ABR 항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은 리가캠 바이오의 콘주얼 기술을 활용했고, PBD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시스톤 제약이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미 임상 1비상 진행 중에 있고요.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 이것도 LCB71도 내년에 발표 예정입니다. ROR1 타겟의 항체 ADC 상용화된 약물이 없습니다. 노블 타겟으로 혈액암과 림프종에 과발현되는 게 바로 ROR1 항체고요. 미만성 거대 림프 비세포 림프종 타겟입니다. ROR1. 리툭산과 4개 화학 항암제 병용요법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83.8% 상당히 우월한 데이터를 나왔지만, 독성,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서 글로벌 1A상 결과 리가캠이 57%의 높은 객관적 반응률도 나타냈고, 경쟁사 머크 3상 29%보다 1A상이지만 우월한 데이터를 입증했고요. 추가적으로 비오지킨 림프종에서도 LCB71이 7%의 우월한 객관적 반응률, 경쟁사가 머크가 32% 객관적 반응률을 나타내면서 경쟁사 대비 객관적 반응률에서 모두 우월한 데이터를 입증했습니다. 시스톤 1비상 중간 데이터는 바로 LCB71 중간 데이터, 또 올해 12월 달에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 말씀드리고요. 미만성 거대 림프 비세포 림프종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플라투주맙입니다. 플라톤 주맙의 최대 판매가 24억 달러를 넘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1비상 후속 임상에서 경쟁 약물 대비 높은 유효성과 우월한 안정성을 입증해서 시스톤이 제3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리가캠의
콘졸 플랫폼에서 링커와 바로 오리스타팅 페이로드 약물 전달 기반으로 글로벌 라이센스 경험, 이 부분에 대한 특허 출원 완료. 링커는 효소 절단형 링커 기반으로 이거를 고도화해서 혈중 안정성과 종양 특이성 방출 강화, 부작용이 많은 이 칸토테신이 아닌 비칸토테신 계열의 후포원 억제 페이로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가 칸토테신의 부작용, 내성을 극복하고 이 화학적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플랫폼 콘졸 링커 페이로드 약물 전달 오리스타틴 약물 전달 기술로 기존 플랫폼과 신규 모듈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패키지 딜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가적인 기술이자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21만 원의 목표가가 나왔고요. 금요일자 주가 대비 61%의 계리율이 있고요. 평균 목표가하고의 계리율도 최근에 한 달 동안 나온 목표가와 계리율도 50%에 해당된다. 이 최고 목표가와 평균 목표가 계리율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빌리어스 캠퍼스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LCB14 파이프라인이고요. LCB71 파이프라인입니다. LCB39, LCB39 익수다에서 지금 영국의 익수다 소티노 하는 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리가켄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는 바이오 14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약 1.5조로 봤고요. LCB84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1.3조. 그 다음에 LCB71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한 1,30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 LCB14의 가치만 2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LCB84의 가치만 역시 2조의 가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플랫폼의 가치도 1.8조밖에 안 잡았어요. 각각의 가치가 충분히 2조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요. 그죠? 세계 3대 암학회죠. 그 중에 하나가 아스코와 에스모. 에스모에서 특징적인 게 ADC가 부각됐다는 거고 아시아 기업들이 부각됐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시아 바이오텍이 부각됐다. 여전히 상위 4개의 종양군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유방암과 폐암과 면역항암 요 3개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 IO가 면역항암입니다. IPT 많이 말씀드렸죠. 방사능 동요소 치료제. 네, 리가켄바이오 주가 이벤트 있을 때가 사실은 임상 데이터 발표했을 텐데 지금 에스모에서 결과 발표난 것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그렇고요. 자, 경쟁사가 상장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켈룬바이오텍이 있어요. 듀얼티 바이오가 있는데 이 켈룬바이오하고 리가켄바이오가 사실은 글로벌 빅바이오텍에 가장 관심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켈룬바이오가 시총이 좀 빠졌어요. 원래 25조 하던 회사인데 시총 지금 19조 5천억대예요. 20조 조금 못 미치는데 리가켄바이오가 4조 7천억이죠. 4배 넘게 차이 나요. 리가켄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켈룬바이오텍의 파이프라인보다 뒤지냐? 전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켈룬바이오텍이 20조 밸류 받는 게 엄청 고평가일 수도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켈룬바이오텍의 고평가라기보다는 리가켄바이오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리가켄바이오가 켈룬바이오텍 시총만큼 갈 수 있다. 이 켈룬바이오텍 시총하고 비슷한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이런 글로벌 빅바이오텍이랑 비교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 켈룬바이오텍이 3중 음성 유방암 3차 치료제로 중국 승인 받았고요. A 승인 받았어요. 10월 달에. 그죠?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고요. 보면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인데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금, 추가 후속 투자 여부, 임상 파이프라인의 결과, 임상 파이프라인의 진행 속도 요 차이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계속 나왔죠. 파이트로델비가 뭐야, 다트로에가 뭐야, MA2870이 뭐야, 이가 LCB84가 뭐야. 자, 트로델비가 여기 뭐 답이 다 나왔는데 암젠이 지금 판매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암젠 글로벌 빅파마. 다트로에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상표 두 개 합작이에요. 합작. MK2870 여기가 머크랑 켈룬이네. 켈룬 리가캠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리가캠의 LCB84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지금 하고 있죠. 속도는 MK2870이나 LCB84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임상 이상 내년에 진입 예정인데 지금 머크의 2870은 약간 빠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빠르다. 다트로에는 이미 글로벌 출시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상표.
트로델비가 현재 암젠에서 판매하는 1차 치료제로 가장 포지션이 큰데 표준 요법인데 내성이 많다는 거죠. 그 내성을 후벼 파는 데가 지금 리가캠과 머크와 켈론바이오텍 합작이라는 겁니다. 자, 숫자가 드디어 쭉쭉 찍힙니다. 올해 1,400억, 내년에 1,800억, 27년에 2,800억에서 3,000억 매출 사이즈로 봅니다. 기술 이전 속속 들어올 겁니다. 올해 여전히 적자, 내년에도 적자, 27년에 600억대 흑자 전환을 예상합니다. 알테오젠 볼까요? 알테오젠은 이미 올해 1,100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아요. 내년에 4,100억. 근데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긴 합니다. 27년에 4,800억. 근데 매출은 2,000억대, 5,000억대, 6,000억대. 알테오젠 정도가 이제 바이오 회사로 이 소위 말하는 PR 밸류에이션을 유일하게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ABL 바이오 300억대에서 1,200억대. 후속 기술 이전, 빅파마 기술 이전이 없으니까 사실 26년도 내년에 좀 매출이 꺾일 거로 봐요. 700억대로. 근데 이건 좀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27년도에 다시 950억대로 회복은 되는데 어찌됐든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이 실적이 찍히고 이게 유지되진 않고 내년에 꺾일 거로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바이오 외국인 기관 줄기차게 팔고 있죠. 최근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해서 또는 보험에서 많이 팔아서 주가가 엄청 내려왔어요. 자세한 전략은 빌려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가장 그나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기관 계속 팔아요. 그죠? ABL 바이오도 너무 궁금하시죠? ABL 바이오도 일단 빌려스 캠퍼스에 먼저 영상 올려드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유튜브에도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다행인 건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8만원대에서 개인들의 수급도 붙어 있다. 네. 알테오젠 여기도 외국인 기관이 줄기차게 팔고 있다. 4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심지어 근래 어젠가 이 소위 말한 알테오젠의 가장 강력한 컨빅션을 얘기한 신한증권의 제일 디테일하게 빅바이오텍을 저는 제일 잘 분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엄민용 애널리스트 분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나 봐요. 그거 관련돼서도 알테오젠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ABL 바이오 리가캠에 대해서도 파이프라인이 좀 많이 지연될 수 있다. 멘트를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입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파이프라인이 지연될지는 올해 말과 내년에 올해가 12월 달에 미국 혈액암 학회랑 내년에 임상 데이터 발표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는 고점에서 한 26% 정도 하락했고요. 저는 요 정도 12만 7천원대 가격대는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탈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요 1차 지지선 여기 14만 8천원을 깨졌습니다. 2차 지지선까지 내려왔고요. 12만 7천원 이탈되면 10만 9천원까지도 그냥 내려올 수 있다. 사실은 여기 14만원대부터 12만원대 매물대보다 12만원대 매물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2만원대 만약에 이탈하다 10만원대까지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대금은 증가했는데 고점 영역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저점 영역에 가깝게 내려왔으니까 저점 영역에서 거래대금 늘어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BL 바이오도 비슷해요. 더 많이 빠졌네요. 27% 빠졌습니다. 최고점에서 27% 빠졌고 1차 지지선 여기도 깨져서 2차 지지선 5천 여기 얼마죠? 600원 4,6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바이오보다 거래대금이 더 없죠.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고점에서 25% 빠졌죠. 1차 지지선 깨고 이제 2차 지지선 내려왔는데 2차 지지선에 거의 다 했어요. 여기도. 여기서 2차 지지선 깨면 충분히 여기까지 3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거래대금 좀 증가하고 있다. 패턴이 완전 다 똑같습니다.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ABL 바이오 고점에서 급격하게 꺾였죠. 알테오젠, 그죠? ABL 바이오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추세가 꺾였냐 떨어지는 칼날이냐라고 하는 의견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행히 금요일날 외국인 금요일날 순매수 들어왔고요. ABL 바이오도 금요일날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알테오젠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동시에 기관은 다 금요일날 팔았습니다. 아무튼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금요일날 일단 매도세가 좀 멈췄다는 거고요. 자, 리가캠 바이오 1분 요약해.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허투 L 파이프라인은 내년에 FDA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LCB14 일각형의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빠르게 FDA 허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임상 3상 1분기에 끝나고 고용함이 이상이고요. 단독하고 병역 모두 적용되고요. 익수다에서 진행하는 결과 1분기면 나올 것 같아요. 이 캄토테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내성 관련돼서 다른 페이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거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데이터가 우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트랍2 ADC 파이프라인 LCB84 내년에 얀센이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 벌고 독점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 앱이 바로 84가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델수테칸 이거와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LCB14나 LCB84는 1조 5천억에서 2조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받아야 맞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 LCB71 ROR1 ADC 타겟 요거는 12월 달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증으로 12월 혈액암 학회에서 ASH 학회에서 1비상 발표 예정이고 내년 1분기면 임상 데이터 결과 다 나올 거다. 머크의 베도틴 이상과 병용요법이 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LCB71이 후발주자로 더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다. 저는 바이오, ABL 바이오, 알티우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딱 한 20% 중후반 빠진 시점에서 반드시 다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2차 전지 또 조만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이 리거캔바이오 영상도 꼭 끝까지 정독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굉장히 또 바이오텍한테 단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구나 생각이 들고 리거캔바이오도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반드시 꼭 공부해야 될 산업과 기업 가지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